리마인드 교재 6일차 5번이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3이래요. 그러면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몰라요.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나와서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냥 모르니까 잠시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요? 3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두근의 합이 나왔어요. 두근의 합. 누구의 식의 두근의 합이냐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 제곱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y는 얘랑 y는 0의 교점이니까. 그죠? 그럼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는데 두 개의 합이 나왔잖아요. 근각계수의 관계 써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요거죠? 요게 두근의 합이었잖아요. 그러면 a는 3 나오네요. 그래서 a 값 3 나왔죠? 그럼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5. 맞죠? 는 y의 그래프가 이 2차인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줄 해결됐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9 빼기 2니까 7 x 플러스 7이네요. 됐죠? 그럼 보세요. 이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문제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아까 알파 베타 썼으니까 PQ라고 놔볼게요.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Q-P 또는 P-Q의 절대값 두근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얘랑 y는 0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은 0의 두 근이 P랑 Q인 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두 근의 합은 얼마? 근각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곱은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건 두 근의 차예요. 그럼 이건 덧셈하고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덧셈 곱셈 알면 뺄셈 제곱제곱의 합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건 루트 P 더하기 Q의 제곱 빼기 4PQ 였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7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7이에요. 그럼 7 곱하기 7에서 4 곱하기 7을 빼면 7 곱하기 3만 남겠죠. 21이네요. 그래서 PQ의 길이는 루트 22. P가 얼마고 Q가 얼마인지를 직접 구해서 빼는 게 아닙니다. 덧셈하고 곱셈이 나왔으니까 뺄셈을 구할 수 있다로 합니다. 됐나요? A는 구했나요? 네가 혼자 풀 때 A까지는 구했어요? 응. 네.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하시면 돼요. 아이씨. 텔레 형태여야 된다라는 걸 쓰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자, 알파에 바를 붙인 게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다. 또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바를 붙인 게 알파랑 같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거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바에 알파를 곱한 거죠. 양변에 알파를 곱한 거.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바에 알파를 곱한 거고요. 이 바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 이건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인 거죠. 근데 바가 전체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바 붙이고 알파에 바 붙이고 알파에 바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1에 바를 붙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i잖아. 그럼 이거에 바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i라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바가 돼요. 그럼 간단하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바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에 곱하기 알파가 돼요. 됐나요? 근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알파 바는 알파 바의 제곱 곱하기 알파예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요. 알파바는 허수라고 그랬어요. 알파는 허수니까 알파바도 허수죠? 허수는 0이 아닙니다. 나누셔도 돼요. 양변을. 그래서 1은 알파 곱하기 알파 바예요. 됐죠? 자, 문제에서 다른 거 됐고 한 근이 알파라고 그랬죠. 한 허근이. 그리고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허근은 무조건 뭐라고요? 알파 바라고요. 얘가 얘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문제를 다시 바꾸면 주어진 식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있죠? 는 0의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알파바, 그리고 또 다른 실수인 근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로 알파랑 알파바를 곱하면 1이라는 게 나왔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근을 뭐라고 쓸까요? R이라고 놓을까요? PQ는 썼으니까. 베타라고 놓죠.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베타가 6이 되는 거고요. 알파 알파바 베타 알파바 알파 베타가 근각에서의 관계로 P가 되고요. 알파 베타 알파바 베타가 역시 근각에서의 관계로 마이너스 Q가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라고요? 알파 알파바는 1입니다. 곱하면.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 이게 얼마? 1인 거예요.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베타가 공통으로 있죠.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라고요? 1이죠. 그래서 베타예요, 그냥. 됐죠? 그럼 우리는 다시 정리해보죠.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베타가 6. 그 다음에 여기 P는 1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바. 그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Q예요. 됐죠? 근데 생각해보면 알파는 문제에 나왔던 친구지만 베타는 우리가 없는데 임의로 만든 거죠. 그럼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Q, 문제에 주어진 마이너스 Q라고 적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베타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바 빼기 Q가 6이라는 식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P는 1 마이너스 Q에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건 이렇게 주어졌는데 P 곱하기 Q를 구하세요 라고 나온 겁니다. P 곱하기 Q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고요. 뭔가 정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죠?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알파 더하기 알파바 있죠? 얘는 6 더하기 Q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P는 1-Q에 6 더하기 Q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식이 하나 더 있어야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미지수가 PQ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식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다시 좀 더 주목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거에 알파를 곱하고 음수배를 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수배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요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도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알파 바의 제곱은 요거 하면 알파 4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알파입니다. 우변 알파. 됐죠? 그럼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는 0이에요. 그럼 알파로 묶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됐네요. 그러면 알파는 누구의 근인 거냐면 알파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근 하나가 알파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건 무슨 근이냐면 허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실수예요, 허수예요?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0이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잖아요.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실수예요, 허수예요? 실수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근은 알파가 아닙니다. 자, 이거 x세제곱 더하기 1은 1세제곱이라고 보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에 허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이거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실근이죠. 그럼 여기에 근 하나가 알파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2차인데 허근 가졌어요. 또 다른 근은 뭐겠어요? 파죠. 근데 이 두 친구가 우리 요거의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알파 알파바 곱했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1 나오죠? 알파 더하기 알파 반은 얼마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1이죠. 그럼 우리 원하는 거 찾아내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아까 전에 요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1이에요. 그럼 Q가 얼마인지 나왔네요. Q는 얼마? 마이너스 5네요. 그걸 넣으면 T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식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식 하나 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25번.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생기는데 그 친구가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 비례요.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니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편의상 어차피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파가 제일 크고 베타가 그 다음 감마가 그 다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둘을 더하시면 k 플러스 1이고요. 하나, 둘, 셋을 해서 더하시면 k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미지수는 알파, 베타, 감마, k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으니까 못 구하고요. 하나 주어진 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다. 이건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 미지수가 4개의 식도 4개니까 연립해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만 문제인데 여기를 좀 주목해 볼까요? 맞나? 이거요. 알파를 아닌가? 알파를 3- 베타 마이너스 감마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제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해보죠. 알파를 3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로 놓으면 좌변이 3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고 그럼 3개짜리 2번 곱하는 거니까 9개 생기고 이 정도까지 직접 합니다. 하시면 9 하고요.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 3까지 곱해서 6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 베타 감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감마 생깁니다. 근데 얘라고 했으니까 베타 감마는 사라져요. 베타 감마 사라지고 베타 감마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베타 감마 여기 있는데 베타 감마 묻고요. 요 친구들 놓고 보면 알파가 공통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됩니다. 그게 k 플러스 1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게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6 가로치고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2 베타 감마는 9가 됩니다. 그쵸? 찜찜한데? 안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식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알파 베타 감마 빼. 이제 다른 조건은 없나요?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이걸로는 연립을 잘하면 나오긴 하겠는데 방금처럼 연립을 하기가 너무 빡세네요. 뭐예요? 연립을 하기가 너무 빡세네요. 그래서 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K가 있고 마이너스 K가 있죠. 그럼 K를 없애려면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K를 없애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1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K는 무조건 사라져요. 그래서 X에 1을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빼기 3 더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K는 아까 우리 의도대로 사라지고요. 1, 1, 1, 3이니까 0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을 근으로 가지는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얼마라고요? 1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1이라서 요건 이제 마지막에 쓰고요. 하나가 1이라서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클지 몰라요. 누가 제일 클지 몰라서 요렇게로 놓고요.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이죠.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1 넣어서 정리하면 자 1 집어넣으면 감마 더하기 베타 감마는 K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 집어넣으면 베타 감마가 얼마 돼요? K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베타 감마 K가 있죠. 뺄 거예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2차를 없앤 겁니다.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가 좌변에 남고요.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2가 되죠.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여기 있네. 베타 더하기 감마는 2예요. 베타 더하기 감마는 2고 그러면 요게 2니까 똑같이 나오네. 요게 2니까 요렇게 넘겨서 생각하면 베타 감마는 결국 이거 나와요. K 마이너스 1. 그럼 요거까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두 개의 합은 2가 되고요. 그럼 우리 알파 1이에요. 근데 베타랑 감마를 더했더니 2가 됐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베타가 제일 긴 변, 빗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빗변이라고? 그럼 베타는 현재 드러나 있는 건 얘 1이니까 베타는 1보다 크고요. 베타는 감마보다도 큰 친구여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베타 제곱, 빗변의 제곱은 남은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감마 자리에 2-베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제곱 더하기 2-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베타 제곱이고 우변 정리하면 2의 제곱이라 4의 1 하면 5 빼기 4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사라지죠? 그럼 요거 만족시키려면 베타가 얼마 나오냐면 4분의 5가 나와요. 그럼 1보다 큰 거 맞죠? 그럼 감마는 뭐가 나오냐면 둘 더해서 2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입니다. 대소관계도 맞죠? 그리고 그건 안 할 거예요. 감마가 빗변인 건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 거냐면요. 위의 이야기랑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빗변이란 이야기로 했고 둘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요. 알파가 빗변인 경우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얘도 결론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알파가 빗변이면 베타도 1보다 작고요. 알파가 1이었으니까. 빗변이 제일 긴 변이니까. 감마도 1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근데 둘을 더하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2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근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정확히 얼마예요? 2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럼 되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나왔고 우리 결국 구하는 건 베타 곱하기 감마에서 K-1 구해요. 베타가 아까 얼마였어요? 4분의 5, 감마 4분의 3. 이거 베타 감마 바뀌어도 결국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16분의 15가 K-1인 거예요. 그럼 K는 16분의 이거 넘기면 되니까 31가 되겠네요. 그래서 16분의 30. 근각계수의 관계만으로는 쉽게 나오지가 않네요. 근이 K값에 관계없이 1이라는 사실까지 구하셔야 돼요. 어려웠네요.
222페이지 볼까요?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기본 문제 15-2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해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해가 양끝 값으로 나왔죠. 그럼 저기 있는 3하고 5가 뭐라는 거예요? 두근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근이요? 는 0으로 쓴 방정식의 두근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했으니까 그림까지 생각해 본다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y는 0,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2랑 5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에 는 y 해서 그린 이 그래프에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을 찾아봤더니 이만큼이고 그걸 만들어낸 x의 범위가 2보다 3이죠. 3. 3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다이렉트로 가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두 근이 하나는 얼마? 3, 하나는 온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 겁니다. 그래서 a값하고 b값을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그래프 때문인데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는 것뿐입니다. 됐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아니고 다다음이네요. 다다음으로 가서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을까? 이씨, 내가 못 찾는 건가? 15-5, 225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문제 표현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엔 다음 식의 값이 다음 식이 누구냐면 얘예요. m제곱 플러스 2x제곱. 자, m 플러스 2. m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게 모든 값이 이 다음 식의 값이 늘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x가 뭐에 대해? 모든 실수에 대해.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근이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고요. 2차 부등식이면 사이값 양끝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 뭐랑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고요? 판별식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상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건 그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 최고차의 개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데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라고 놓고 봤을 때 모든 X에 대해 Y 값이 0보다 큰 친구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Y값 0보다 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값 0보다 큰 친구 있어요? 없어요? Y값 0보다 큰 친구 여기죠? 근데 이 순간은 정확히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이거의 근은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죠. 모든 실수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Y값이 모두 0보다 크죠?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X값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 Y값이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M 플러스 2가 양수면서 동시에 뭐를 만족해야 돼요? X축과 한 점에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작다가 와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걸 그래프적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하는 친구들이 왜 크단데 작다를 구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X축과 안 만난다는 의미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X축과 안 만나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여야 모든 X에 대해 Y값이 0보다 큰 겁니다. 알겠죠? 이게 양수라고 이게 음수고 음수라고 양수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전혀. 자, 그러면 요거는 직접 하죠. m이 뭐보다 크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판별식 t, b제곱, 요게 b예요.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n 플러스 2네요. 그리고 c는 4예요. 그럼 요 4, 4는 약분되고요. 제곱하면 n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여기도 n 플러스 2가 있죠. 그럼 n 플러스 2로 묶으면 앞에는 n 플러스 2가 남고요. 뒤에는 빼기 4가 남아요. 근데 우린 이게 0보다 작은 걸 찾는다고요. 이거 생각하면 m에 대한 몇 차예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의 해법을 다이렉트로 쓸 거예요. 그림 안 그리고.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근이 2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최고차의 계수 전개하면 양수 0보다 작다니까 음수죠? 사이값이에요. 0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값. 이거 0 만드는 거 얼마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조건도 만족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값이니까 이거는 m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란 표현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식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 모든 이야기는 2차라고 가정하고 풀고 있어요. 즉, 요 최고차의 계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로 나눴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2차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의 계수가 0일 때, 즉 m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m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식을 다시 한번 쓰면요. 0x제곱 빼기 0x 플러스 4가 되죠. 이게 모든 x에 대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x에 뭐 넣든지 좌변이 얼마예요? 그럼 4는 0보다 큰 거 늘 성립합니까? 그럼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최종적으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다가 답이 됩니다. 2차란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면 뭘로 푼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를 활용한 그래프적인 접근으로 푸는 겁니다. 됐죠?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야기 2개를 더 해보죠. 그럼 오늘 끝. 볼까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고요. 이제 절대값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니까 꼭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 외우는 건 2개였어요. 식 전체에 씌워져 있거나 x에만 씌워져 있거나.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식 전체에 씌워져 있는 거 아니고요. x에만 씌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하고요.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0은 그냥도 0이고 마이너스 붙여도 0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양수 쪽에 편의상 붙여요. 그래서 이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이건 x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 순간에 이렇게 되면서 3x-1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x-2x-3은 그대로고요.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넘겨서 동류항 정리를 해보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동류항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아닌가요? 플러스네요. 플러스 x죠.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예요. 됐죠? 그럼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 0 되는 거 2개 있나요? 그러면 우리 판별식 t가 0보다 큰 거니까 0보다 양수고요. 양수예요. 양끝값이에요.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0이랑 5의 양끝이니까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0과 5의 양 끝쪽인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됐나요? 네. 그러면 얘 양수고요. 양수니까 양 끝값이에요.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그럼 마3하고 2의 양쪽 끝이니까 x는 마3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돼요. 됐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x가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기 0 있고 여기 5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0보다 작다, 5보다 크다니까 둘 겹치는 데는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3하고 2 있어서 마3보다 2보다는 크다, 마3보다는 작다니까 겹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x는 5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번째 친구는 x는 마3보다 작다가 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1보다 큰 케이스, 1보다 작은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또는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절대값이 식전체에 씌워져 있거나 x에만 씌워져 있는 게 아니면 절대값만 내가 양음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옆에 2번 보세요. 옆에 2번 보면 풀진 않고 방법만 이야기를 하면 절대값이 8보다 8 맞나요? 8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왜요? 그 옆에 2번이요. 158의 2번.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절대값이 8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상 식전체에 씌워진 걸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밖에 상수만 있잖아요. 상수만 있을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배와 그 친구의 사이에 온다라고 했었죠.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랑 이렇게로 되어 있는 연립부등식 형태를 푸시면 돼요. 연립부등식의 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1차 연립부등식을 한 거고요. 오늘은 2차 연립부등식 하는 거예요. 역시 둘의 겹치는 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적으세요. 이거는 절대값 이야기는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와 방정식의 연결성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31페이지의 기본 문제 15-11이에요. 문제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다의 근이 모든 근이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근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두 친구 모두 인수분해가 됩니다. 위의 식 인수분해 돼요. 근 얼마랑 얼마죠? 0이랑 2예요. 그리고 밑에 식도 미지수 a가 있긴 한데 a를 끼고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a 빼기 2랑 a 더하기 2로 나눠지고요. 이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은 0하고 2가 근이었고요. 이거의 근은 a-2랑 a 플러스 2가 근이에요. 됐죠? 요걸 아셔야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차의 개수 양수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죠. 양음이면 사이값. 근 두 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양수고 요거 음수니까 역시 사이값이에요. 그럼 이거의 근은 고정적으로 나오네요. 0과 2 사이에 이렇게 값.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건 x가 a-2보다는 큰데 등 없어서 큰데 a 플러스 2보다는 작다요. 이게 무조건 더 큰 수니까요. 그럼 자,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a-a 플러스 2는 앞으로 이게 되셔야 돼요. a라는 알 수 없는 점이 있는데 a 플러스 2는 거기서 두 칸 떨어진 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2예요. 그럼 a-2는 어떤 알 수 없는 점 a에서 뒤로 두 칸 떨어진 게 a-2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a-2부터 a 플러스 2라는 건 a 값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폭이 4인 애가 a 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a가 만약에 5면
A가 오면 O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 해서 폭 사이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근이 요 근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A-2부터 A 플러스 2는 폭이 4니까 절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건 폭이 2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A-2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2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0부터 2까지의 값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친구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기에 근을 모두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0부터 2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확히 A-2부터 A 플러스 2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저 범위에 넣었을 때 늘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A-2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동시에 A 플러스 2는 2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다가 정확히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A-2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라면 이쪽 부분은 다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직접 따져야 돼요. 정확히 A-2가 0인 경우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0을 근으로 가져요. 근데 A-2가 0이면 우리 0보다는 큰데 4보단 작다예요. 이 근이. A-2가 0이면 A-2가 0인 순간에. 그죠? 그러면 이게 근이 뭐가 되냐면 0보다는 그때 4보단 작다가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0을 근으로 가져요? 이 친구는 0을 근으로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안 가지죠.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여기 넣었을 때 성립하나요? 안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등호 있어요? 그렇네요. 등호가 있네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등호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그림이 A 플러스 2가 여기서부터 A-2가 여기까지 있어도 방금 이야기로 똑같이 성립을 하는 거겠죠, 이 경우에. 그래서 A 플러스 2가 얼마여도 된다고요? 2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합치면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A가 뭐보단 작아야 되냐면 2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이거 정리하면 A가 이렇게 넘기면 뭐보단 커야 돼요? 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건가 보다가 아니고 폭이 4인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애가 A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